저는 이제 가사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샌드위치를 우리가 하는데 야채를 막 썰잖아요. 야채를 써는데 똑똑똑 이렇게 썰잖아. 아이들이 뭘 알아. 근데 저는 막 엄마가 하는 것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것처럼 착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도덕 선생님, 김재남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친구도 와 있는데 내 친구 알 거예요. 그 김재남 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이. 현미야, 넌 요리가 꿈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아, 요리사가 꿈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때 해맑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요, 근데 엄마가 해서 다니니까 제가 밥을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잘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안아서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따뜻함과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갔겠죠. 예. 우리 아버지의 독특한 철학이 있으십니다. 기신전형 이름 석자만 쓰면 된다. 뭐 이런 독특한 철학이 있으신데요. 절대로 안 보내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의 공장을, 풍기인견 혹시 아시죠? 풍기인견. 네. 풍기인견이 유명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일조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원단을 짠 공순이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기계를. 그러니까 12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야간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하는데, 제가 야간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학교 앞을 가려면 우리 공장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친구들이. 근데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현미야 너무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 몰골은 어떨까요? 다크서클 내려와 있죠. 기름 투성이죠. 혹시 몸빼바지 얘기 들어봤어요? 몸빼바지 아시나요? 혹시? 예, 고무줄 바지. 그거를 저는 입고 그걸 입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친구들이 반갑대요. 뭐가 반가워? 나는 택배가도 지구공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굉장히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을요. 뒤에서 공장 대문에서 친구들이 좀 빠져나가면 막 빨리 뛰어서 집에 갔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좌절감이 왔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야간을 들어가면 2시, 3시쯤 되면 공장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주무시러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구석구석 박스 조각 요만한 거를 깔고요. 이렇게 새우잡을 아저씨, 아줌마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한 40, 50대 돼 보이시는 분들이 쪼그리고 자는데 저는 그때 막 왔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아닐까. 그때 저는 다짐을 했죠. 나는 저들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다. 그때부터 저는 그 다음날 야간을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자고요. 도서관을 갔습니다. 왜 3시간만 잤냐면요. 더 자야 되죠. 근데 왜 3시간을 잤냐면요. 2시, 3시 지나면 친구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에요. 마주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잠을 줄여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요. 책을 빌려와가지고 밤새 일을 하면서 도둑독서를 했죠. 졸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뒤로부터 졸지 않았습니다. 졸는 것 자체가 저는 사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고등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제도를 알았어요. 그때 1년 뒤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서 학교가 있었는데요.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야간을 하고 나오면 12시간 일을 하고 나와서 한 7시쯤 학교를 싣고 이제 갑니다. 8시 반쯤 도착해서 9시부터 수업을 하면요. 9시부터 4시까지 매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야간을 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잠을 한숨도 못 자죠. 48시간까지 잠도 못 자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굉장히 시끄럽고 따각따각하고 기계가 막 돌아가고 톱니바퀴 돌아가고 정말 잘만 딱딱하면 손 나가고 막 그런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3년을 무사히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동에 대한 그때 노동의 가치라던가, 제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공장이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니까 저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법학과를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법이랑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법이 싫었어요. 안 맞아. 나는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법하고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 1, 2년을 다니다가 제가 생활의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저는 돌파구를 찾습니다. 결혼이라는 돌파구를 찾는데요. 예, 저는 첫 선을 봐서 연애를 한 번도 못하고요. 23살에 첫 선을 봐가지고요. 딱 4번 만나고요. 100일 만에 결혼을 합니다. 생활의 바퀴처럼. 제가 미쳤죠.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선을 봤는데 어머니 한 번만 모시면 된대요. 근데 저는 엄청난 신부 밥도 해먹었기 때문에 뭐 어머니 한 번 밥 해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나도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습니다. 열심히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어머니 한 분만 모시면 된다는데 2살, 4살짜리 똥기저귀 갈아야 될 애기가 있고요. 홀씨 작은 아버지, 결혼 안 하신 작은 아버지가 내려 사시고요. 우리 식은 뭐 놀이방 해가지고 거기서 산다더니 우리 옆집 옆방에서 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까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식구들이 같이 제가 밥을 해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뇨. 제가 식무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나도 효도하고 살았구나. 그래,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그 똥기저귀 가는 애 2살짜리 아기를 제가 그때 막 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14살 때 아기 봤던 그 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지가. 근데 내 팔자 이게 단가? 되게 우울하기도 했지만요. 저는 긍정적으로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연애도 안 해봤죠. 뭐 피임법 이런 것도 몰라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탁 임신을 해서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조아이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쁜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고요.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를 굉장히 행복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제천에서 살았는데요. 저희가 시골에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3학년 10살이고 여기 이제 3살짜리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힘을 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 보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털털이. 개털 다 된 거야. 뭐 있어 이제. 예, 남편의 부도로 인해서 저는 변화의 시작이 다시 옵니다. 우리 남편이요,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보증서 달라고 하면 덜컥 써주고요. 막 주식이 되게 막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덜컥 그냥 사요. 아주 사고 뭉치였어요. 끊임없는 역경을 안 해준 거야. 감사해,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줄 거야. 네, 저는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억대 연봉이 되는데요. 제가 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제가요. 처음에 서울을 빈손으로 이사를 왔어요. 빈손으로 이제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 수정이가 3학년이었는데요. 중국집에 살다가 단지압방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방은 한 칸이고요. 밖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퀴벌레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 놀랄까봐 우리 수정이 손을 잡고요. 수정아, 서울에서는 당분간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방에서. 그래서 우리 수정이가요. 3학년인데 그때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긍정의 아이콘. 와우, 엄마! 난 이런 방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유년 생활, 어려웠던 생각이 났죠. 절대로 내 아이한테만큼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건 진짜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 때문에 더 제가 열심히 이제 지나가다가 백화점 아르바이트 사업 구하는 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뜯어서. 근데 시골에서 올라왔고요. 경력 없고요. 이러니까 면접을 안 봐줘요. 안 된대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한 달만 써보고 아니면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게 현대미아백화점입니다. 우리 조옥이는 저 친구, 우리 매장 직원 친구인데요. 동생인데요.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그 면접을 안 봐줘서 제가 매달려서 한 달을 있기로 한 건데 저는 2달, 3달을 있었습니다. 근데 3달 동안에 저는 백화점 유니폼, 새까만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3달 만에 저는 브랜드 사복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친절 사례도 많이 뒀고요. 남들보다 출근도 일찍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 출근하면은 커피 마실 수 있게 아주 따뜻하게 해놓고요. 남들보다 더 10배는 뛰었죠.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라는 데가 밖에서 봤을 때 정말 네모상자에다가요. 안에 들어가면 시계도 없고 뭐 유리창도 없고 진짜 정말 우울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제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요. 한 3달 일을 하고 나서 저는 그때 비전을 봤어요. 정말 뾰족구두 신고 막 예쁘게 다니는 매니저들 보면서 저는 결심을 했죠. 내가 매니저가 되겠다.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지만 매니저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지나가는 19살, 20살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다 멘토로 제가 다 물었습니다. 백화점 원호는 다 왜 이러는지 몰라. 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배워서 저는 드디어 제가요 매출이 굉장히 올랐어요. 왜냐면 우울하던 매장 제가 가서 재밌게 해줬죠. 아이들 즐겁게 해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서 저는 경쟁 브랜드에 드디어 8개월 만에 최고 호봉을 받으면서 매니저 스카웃을 되어갑니다. 저는 그 스카웃이 되어가는데요. 가서요, 그 2달 정도를 했는데 남편의 빚보증을 쓴 게 있어서 연대보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차업이 들어와서 제가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 통장을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신세계 강남점 신사복을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면접을 또 안 봐줘. 신사복의 신세계 강남 이 대형 매장에 여자 소장이 웬 말이냐. 우리는 필요 없다. 근데 저 또 그랬죠. 한 달만 봐줘라.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2달 만에 최하위권 매장을 최상위로 올려놓고요. 모니터 CS 갤럽에서 나왔는데요. 복수 고객 응대할 때는요. 절대 100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최초로 100점이 나와서 금배지랑 금배지 그때 다 받았습니다. 상이랑 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끼를 정의한다면? 각자 생각하나? 타고난 타고난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은 깡은? 고기 그럴 수 있죠. 예. 척은? 자신감? 네, 저는요, 다행히도 제가 열정의 끼가 있었어요. 열정의 끼가 있었고요.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열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해왔지만요. 저는 23년 동안 백화점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백화점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제 돈으로 청바지도 하나 안 사입어봤어요. 시골에서 공장에만 다녔으니까요. 근데 제가 백화점 매니저 생활을 하는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안 해봤던 거고 두려움을요 깡으로 버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정말 깡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힘이 들어 죽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은 척